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 은행 예금 터졌다. 저축, 새마을, 농협, 금융위기. 금감원은 사실상 은행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과 신협 등 금융불안 실태 파악과 조치 및 퇴출 명령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예금 파기와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뱅크런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민간 대출,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 불안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집값은 극심한 양극화의 패턴을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IMF 은행 예금 터졌다. 저축 새마을 농협 난리 났다. 여기 보시면 정말로 뱅크런 사태가 이렇게 지금 터질 만한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금감원 은행권 비상사태 선언. 금감원이요 10여 년 만에 위기의 저축은행을 손봅니다. 업계의 비상사태. 말이 좋아서 손보는 거지 재수 없으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축은행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협, 신협,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곳들은 다 해당되고 있고, 자 여기 보세요. 건전성, 조치, 금융불안, 이 금감원 비상사태에 관련된 내용을 볼까요? 저축은행이 연체율 무려 11%, 취약등급 경영평가를 지금 진행 중이고, 새마을금고 연체율 8%, 점점 올라가죠. 뱅크런 한번 터진 적이 있어서 지금 이 새마을금고는요 행안부가 지나치게 태만한 거 아니냐. 행안부 손 떼고요 그냥 금감원에 다 일임시키세요. 자, 신협 연체율 6%대 후반 점점 올라가요. 지금 수시 검사 착수. 조치 저축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사실상 퇴출이죠. 이 순서대로 새마을금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 명령 또는 퇴출. 자, 신협 중앙회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강화하고 명령 퇴출.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금융 명령을 때리겠어요. 금융불안. 자, 제1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지금이 심각해요. 연체율 초비상이죠. 연체율 11, 8,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더 좋아져야 하는데 지금 1월 달보다 지금이 제일 안 좋고 지금이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연체율 자체로. 그러니 초비상 상태죠. 부동산 PF, 건설사와 이금융권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요. 금융불안, 금융위기 확대. 금융이 불안하면요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건 은행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금융위기니까 점점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자, 이금융권 사실상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또다시 한국식 금융위기 뇌관된 저축은행 나오잖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살얼음판의 금융권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자, 뉴스 제목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들은요 경고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직접 뭐가 터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자, 금융위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솔직히 터졌다고 해도 할 말 다 했죠. 쉬쉬할 뿐이죠. 자, 보면 저축은행 신용등급 하향 오케이 페퍼 바로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였는데 무려 11.05%로 확 올라갔어요. 79개 저축은행 무려 1543억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100% 지금 확대됐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연체율이 7% 중반, 8%대로 사실상 넘어왔습니다. 넘길 위기가 아니라 넘어왔다고요. 21년 1.93%가 4년 만에 어떻게 7%대로 6%나 뜁니까? 한 달 새 1% 급증. 제2 뱅크런 지금 위기에 지금 처했죠. 자, 이제 신협은 연체율 6.8% 급증, 고정이하 여신 4%. 자, 문제 고금리 기조 대출 건전성에 엄청난 타격. 금감원은요 지금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아주 심각하죠. 은행 위기 예금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탈 한번 볼까요? 자, 주부코 대기자금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도 금융이 불안한 게 더 큰 거예요.
주식, 부동산, 코인 이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자, 예금 유출 터진다. 예금 파기. 여러분들 고금리가 계속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든 개인들이든 정기예금 해지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이금융권들, 개인들 은행 불안해 1금융권으로 지금 빠르게 갈아타고 있죠. 원금 손실. 이자는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으로 인해서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막말로 여기 부도나 버리면 뱅크런 생기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보장을 많이 해줘요? 5천만 원밖에 더 해줍니까? 자, 자본 유출. 한국, 미국 간 국채 10년물 금리차도 지금 상당히 벌어졌고 달러가 계속 강세예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으로 유출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실적 부진도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뱅크런, 실질적으로 남양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터졌을 때 다들 놀랬죠. 이때 이미 행안부 손 떼기 했었어야 돼요. 금감원이 모든 걸 처리하도록. 이금융권 중심 PF 관련 제2 뱅크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왜? 지금 연체율 계속 올라가잖아요. 해외은행도 파산하고 있고 미국의 지방은행도 문제 생기고 중국의 은행도 부동산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예금 파기를 보자고요. 위기에는 돈부터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뺄 거 아닙니까? 자, 위기에 돈부터 빠진다. 은행권 조달 쏠림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 자, 예금 파기 보면 먼저 예금 파기, 그다음 유출, 돈이 빠르게 유출, 연체, 그다음 뱅크런 이 네 가지로 문제를 볼 수 있는데 기업들 정기예금 해지가 지금 미친 듯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들도 이제 역전됐어요. 개인들 은행 불안 1금융권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금융권이 너무 불안하니까요. 지금 매일 뉴스에 하루도 안 빠지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위험하다고 하니 오죽하겠어요. 근데 개인적 생각은 다시 말하지만 새로 가입하는 것은 2금융권 조심하시고 1금융 이미 지금 들고 있는 것은 파기는 하지 마시고 끌고 가세요. 다만 돈이 너무 많다. 거기에 막 10억씩 있다. 그런 건 좀 신경 좀 써봐야죠. 자, 원금 손실. 아무튼 예금을 파기하면 원금 손실 듭니다. 그래서 그 소액은 1억, 2억 이런 것들을 좀 끌고 와도 상관없지 않나. 유출, 자본 유출이 심각하죠. 달러가 강세 뛰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또 크면서 바로 외국 자본, 외국인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가가 실적 부진. 그런데 요즘 주가가 좀씩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30% 노골적 저평가거든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3,000에서 3,300은 기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3,000에서 3,300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미 2,700대를 훨씬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미 국채 금리 차,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 유출이 되는 거죠. 연체 위기, 저축은행, 새마을, 상호조합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앞으로도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은행, 여신, 증권, 캐피탈도 위험해요. 이거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기업 연체 증가, 뱅크런, 남양주 새마을금고 뱅크런 충격적 사건이죠. 자, 이금융권 중심, PF 관련 제2의 뱅크런이 높다. 해외은행 연쇄 파산입니다. 그리고 자, 예금 손실 위험 은행을 한번 보자고요. 자, 2008년보다 더 지금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예금 손실 위험 은행, 뭐 예금 손실이 되게 된다면 돈을 못 찾는 거죠. 금액이 얼마든 보장은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예금 적금 이체도 안 되는 경우도 좀 막 발생하고 있고 은행 거래 정지 상태. 이상하게 지금 이게 지금 당장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뱅크런, 문제은행, 뱅크런 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징조가 될 수 있어요. 문제은행 중심 초기에 빠른 인출, 아주 뭐 30분 만에 10분 만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위험은행,
자, 비은행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수협, 농협,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탈 다 위험합니다. 자, 문제점. PF 대출, 연체율, 차기자본 비율이 너무나 취약하죠. 자, 한국은행 대상기관 확대, 제도 개선 의결, 바로 비은행을 포함시키는데 이 비은행이 제일 지금 심각하죠. 자, 비은행 이금융권, 뱅크런 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뱅크런 터졌을 때 초기에 막지 못하면 다른 은행으로 전이가 돼요. 자, 이 금융권에서 1금융권, 심지어는 보험, 증권사까지 완전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공개시장 대상 운영기관, 2월 1일 비은행에 이미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제 한국 제2 IMF 온다. 오죽하면 이 IMF 온다에서 매일경제에서 말하고 있는데, 민간대출, 가계부채 GDP의 105%, 가처분 207%,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자, 기업부채 GDP 대비 126%, 가계부채보다 더 많죠. 세계 3위, 중소기업 정말로 심각해요. 자, 좀비기업이라고, 특히 대기업, 한계기업들, 한국 기업의 30%가 좀비기업.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좀비기업은 문 닫게 해버려야 돼요. 본인들은 빚잔치 하면서, 본인들은 빚잔치 하고, 특히 회장 이하 임원진들은 자, 돈잔치 하는데 금융기관만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국민의 혈세로. 한국 기업 30% 이상 이자도 못 갚는데요. 연체율이 급등합니다. 지금 7년 만에 최고 수준이죠. 1금융권 5대 은행도 KB, 신한, 하나, 우리, NH 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PF 대출, 자, PF 대출 잔액이 무려, 놀라지 마세요, 134조예요. 이 정도면 금융위기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대출 73%가 문제는 2금융권이라는 거예요. 자, PF 연체율 3배나 뛰었고요. 부동산 위축, 자, 미분양 급증 동시에 가져오고 있네요. 이거를. PF 부실, 증권사, 보험사, 국책은행, 제2금융권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대출, 연체율, PF 대출 당연히 IMF 대재앙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자, 한국 경제 위험 요인, 현재 상당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고 땅짓고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하고 또 비교하고 있죠. 한국 경제, 먼저 경제가 불안하죠. 다행히 올해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책이 지금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책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너무나 형편없다. 이건 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측도 눈치 보게 하면서 그냥 구조조정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 그 해당 은행, 기업은 부도가 나고요. 자, 그리고 국가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거에 빠지겠죠. 먼저 경제불안, 국가부도, 달러와 유가가 뛰고 있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있고 고금리 은행 부도, 고금리 장기화 PF가 지금 계속 연체, 주가, 부동산, 자, 주식이 지금 위기 수준이에요. 그나마 지금 2700대로 지금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낮은 나라가 중국 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경제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거래가 올스톱. 그나마 서울이 지금 상당히 거래 탄력을 받았죠. 자, 정책 부재. 정부와 국회. 제가 보기에는 정부 국회가 싸울 줄만 알지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상황도 악화되고 있고. 아니, 정부가 문제가 되면 국회라도 살아날 것이고 국회가 문제가 되면 정부라도 살아나는데 둘 다 똑같아요. 미중, 해발 경제, 금융위기 대처 능력 부족. 지금 다른 나라도 심각한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거 지금 PF 문제, 연체율 이것도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대처를 과연 했을까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자, 여기 보시면 근본적 해결보다 가시적 현상에만 급급한 거예요. 땜빵 언제까지? 구조조정, 지원과 정리, 불균형. 아니, 지원만 하지 말고 좀 그냥 자르라고요. 여러분들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온몸으로 번져서 다 죽는 거예요. 강성노조, 경제위기, 지역적 이기주의로 이번에 뭐 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의사도 사람
담보로 해가지고 지역적 지금 이주의 맞잖아요. 자기들만 지금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환자, 암에 걸린 그런 환자를 두고 중단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나요? 그럼 손해배상까지 당장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 미흡, 인원 감축, 지원 축소. 자, 이야기가 좀 3000% 빠지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갖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1억으로 돈 굴리기. 뭐 경제위기 터지면 또 위기는 기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건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1억대밖에 없다.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자, 1억으로. 은행에 저축하기 싫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아파트 갭 투자. 글쎄요, 이제 이거는 뭐 또 투자라고 하면 막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가르쳐 줘야 돼요. 서울 외곽이 10평대, 요즘 전세도 많이 올라서 갭이 좀 좁혀졌죠. 400세대 이상으로만. 그리고 1기 신도시 3본 중동 일산. 자, 충분히 왜냐하면 고점 대비 저점 많이 빠졌어요. 지금 20년 이짝저짝 아파트들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3기 신도시 소형 평형 분양받는 것도 본인이 분양 여건이 좋다면 이번에는 서울 재개발 빌라 이것도 좀 잘 잡아야 돼요.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서울 10년 내외 재개발 가능한 빌라 갭 투자 주로 여기 보시면 GTX 또는 서울 신속통합 모아타운 대규모 빌라 얘들이 지금 동의율도 높고 자, 입지도 괜찮은 곳들 규모가 좀 있는 곳들 중심으로 진행하면 자, 1억으로 충분히 수입을 얻겠죠. 자, 서울 500세대 이상 추진의 조합, 진행 빌라 바로 이런 것들도 타깃입니다. 자, 우량 주식 레버리지. 주식은 이것만 하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테마주 조심하세요. 코스피 추종하는 펀드. 코스피 추종하는 펀드라고 했어요. 이상한 펀드 말고. 자, 이 세 가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결론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자, ETF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상승장, ETF 코덱스 200이나 레버리지. 자, 여기 보시면 단도차익금 한도와 연체율 증가하는 금융위기다. 이거 보세요. 증액 규모, 한도 합계. 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거는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이에요. 또 하나 연체율 보세요. 아예 그냥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실제로 이거보다 높죠. 저축은행 11%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7에서.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8%대 신협도 6%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기예금이 아예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기예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쭉 빠져나가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기업들도 역시 계속 예금이 늘다가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역시 위기의 징조예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자, 연체율 지금 비상사태네요. 금융권 상황이 가장 좋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연체율 등 문제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 성장과 집값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